큰아이는 중학 신입생이다. 학교에 잘 적응을 하고 있는 줄로 알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큰아이 학교는 학년당 학생 수가 적은 편이다. 그 중에서도 여학생의 수는 더욱 적고 교우관계의 폭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아이들이 한 일은 같이 다닐 친구를 만드는 일이었다. 아이도 같이 다닐 친구를 만들었고 잘 다니는 줄 알았는데 한 명이 문제인 모양이었다. 다른 아이 험담을 자주 하고 신뢰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며 웃기는 얼굴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돌려보며 놀린다고 한다.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 있다고 하는 이른바 흑역사 만들어주기. 아주 가까운 위치에서 또는 몰래 나타나서 친구의 얼굴 사진을 흉하게 찍어서 돌려보는 놀이라고 한다. 아이가 오늘 같이 다니는 친구가 자기 얼굴 사진을 웃기게 찍어서 친구들과 돌려본다고 매우 억울해하며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나 놀랬던지. 그 옛날 옛적 수학여행에서나 하던 짓이 아닌가 말이다. 버스에서 자는 친구의 얼굴에 한껏 낙서를 해놓고 사진을 찍었던 일 말이다. 심지어 그때는 사진관에 필름을 갖다 줘야지만 사진을 볼 수 있었고 지금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지금은 사진을 찍고 바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널리 퍼뜨릴 수도 있는 것이다. 딥페이크다 뭐다 사진과 관련한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 지금 상황에서 그런 놀이가 유행한다는 것이 놀라웠다. 놀이를 가장한 신종 괴롭힘이 유행하고 있는 것이다.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서로 괴롭힘이랄까? 사실 서로라고 말할 수도 없다. 어린 친구들 그룹에서도 힘의 균형이 있다. 조금 더 권력을 가진 친구가 있고 덜 가진 친구가 있다. 아이들 그룹에서는 이 힘의 균형은 보통 성격대로 가는 경우가 많다. 친구들에게 싫은 소리도 잘하고 대범한 성격의 아이는 발언권이 강하고 관계를 주도하며 결정력도 가진다. 반대로 소심하고 순한 성격의 아이들은 상대의 의견을 따르고 조금 싫은 상황이 있어도 참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힘의 균형을 흑역사 만들어주기 놀이에 대입해보면 힘의 균형이 기울어 있는 쪽의 아이가 가해하는 경우가 많고 반대추에 서 있는 친구가 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우리 아이는 보통 친구들을 배려하고 싫은 소리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이 흑역사 만들어주기에서도 그런 경향이 그대로 반영된 모양이었다. 아이 얘기를 자세하게 듣다 보니 흑역사 만들어주기 놀이뿐 아니라 대체적인 학교생활 부분에서도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로 아이가 휘둘린 부분이 있었다. 아이가 혼자서 대응하기는 어려웠겠다 싶은 느낌이 들었고 혼자서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아이가 안쓰러웠고 분노가 일었고 마음이 복잡했다. 아이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아이에게 불편한 특정 상황을 모두 체크했다. 흑역사 만들기 사진 찍는 것 이외에도 부적절한 언행과 사실이 아닌 일로 아이를 놀리는 등 몇 가지 사안이 있었다. 이렇게 장난이 심한 친구가 주변에 있는 경우 가볍고 소심한 대응은 이를 전혀 해결해주지 않는다. 장난을 주도한 아이가 100% 나쁘지만 선을 넘는 장난에도 거부 의사를 소심하게 표현하는 것은 이를 키우는 경향이 있는 건 확실하다. 일단은 친구에게 단호한 태도로 이런 장난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사진을 지우라고 말하며 사진 지우는 것을 확인하자고 방법을 정했다. 정도가 심한 사진을 찍힌 경우라면 부모가 학교에 연락하여 해당 장난을 금지하도록 요청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번 일을 해결하는 대전제는 무례하고 선을 넘은 친구에게는 단호하게 대응하자는 것. 다정하고 배려 깊은 친구지만 무례한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를 표현하겠다고 정한 것이다.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는다. 아이가 친구에게 단호하게 말하는 것을 연습할 차례다. 아이가 당연히 어려워한다. 하지만 해야 한다. 단호하게 말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장난이 지속될지 알 수 없으니
그리고 앞으로의 편안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도 이제는 단호해질 필요가 있다고 아이를 설득했다. 우리는 대본까지 써가며 연습했다. 아이도 친구면서 무례하게 행동하는 그 아이에 대해 점차 분노했다. 그동안은 친구의 개구진 장난으로 치부한 모양이었다. 다음 날이 되었고 학교로 간 아이가 친구에게 잘 말했나? 사진도 무사히 지웠나? 싶어 아이가 하교할 때까지 좌불안석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내 자신의 일일 때와는 차원이 다른 불안감이 있었다. 기다리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작년까지 초등이었던 아이들이 하는 장난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고 벌써부터 인간관계에서 힘의 균형이 생기고 피해를 입는 아이들이 있다고 생각하니 착잡했다. 불안의 시간이 지나 하교 시간이 되었고 아이가 돌아왔다. 아이는 단호하게 말했으며 사진도 지웠고 확인까지 했다고 말을 했다. 어찌나 안심이 되었는지. 그리고 한번 단호하게 해보니 별일도 아니었다며 선을 넘는 무례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금 배웠다고 말을 한다.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다. 아이도 아이지만 나도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많이 배웠다. 친하게 지내는 아이들인데 무슨 일이 있겠냐고. 노는 그룹이 생겼으니 안심이라고 끝내면 안 된다. 아이 학교 생활 잘 체크해봐야 한다. 이제 입학한 중학교 아이들 정말 어려 보이지만 속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른다. 아이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아이 표정이 조금 어둡다면, 아이가 학교 가기 싫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면 어떤 속내가 있는지 꼭 이야기 나눠보길 권장한다. 무례하고 선을 넘는 친구가 있어서 괴로운데 같이 다닐 친구가 없어질까봐, 아싸 이미지가 될까봐, 친구들이 나를 싫어할까봐 대응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고민하는 아이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아직 너무 어린 아이들인데 조금씩 세상을 배워가야 한다는 것이 안타깝지만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이 아니다. 친한 사이라고 예외는 아니다.